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공학 결혼의 김성덕입니다. 저는 삼성증권 SFC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증권회사에 에이전트로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법인 중소기업 지원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 세금관리,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법인사업자는 3월에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자본이 있는데 주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투자금은 기업 경영에 사용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도 줘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 타인 자본이 있는데 부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채는 잘못 사용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돈을 거꾸로 쓰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고 다음에는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시고 마지막으로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반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쓰시고 보증서를 쓰시고 부동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신용으로 1억을 쓸 수 있다면 후에 신용이 떨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쓰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은 가치만큼은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100% 순수 신용대출은 정부 정책자금이 있는데 유상자금과 무상자금이 있습니다. 이것만 활용하셔도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안 쓰셔도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집 살 때 대출 용도가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 아닙니다. 운전자금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입니다. 정부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 주택구입자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용도를 운전자금으로 해놓으면 사업상 부채가 그만큼 많아지고 정책자금 사용할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출 용도 집 살 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 감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3, 4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셨다면 이자 감면 요인 됩니다. 또 직장에서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다면 이 또한 이자 감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대출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비싸집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1년 대출을 하고 나면 이자가 비싸집니다. 상담을 하실 때 미리 알아보시거나 한두 달 기다렸다가 1월에 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2차 보전금 제도가 있습니다. 1, 2% 정도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지자체마다 접수 시기나 접수 방법은 다르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라면 1.5%는 지자체에서 내주고 나는 1.5%만 내면 됩니다. 신규 대출을 생각하고 있거나 갈아타시려는 분들,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한 달 만에 나오니까 이자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은행에서 일일이 챙겨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달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DLF 파생결합펀드 70억 팔고 6개월 만에 고객돈 60%, 42억 날린 은행원이 실적 좋다며 승진한 기사입니다. 파생죄가 붙은 건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예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은 2배다. 이러면서 시장에 계시는 나이 많은 분, 그리고 가정주부를 상대로 팔았다는 겁니다. 수익이 2배면 리스크도 2배입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은행에는 직원을 평가하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게 있는데 항목별로 비중을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기준이고 출처는 금융연구원 자료, 시중은행 5곳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유치 등 영업실적 관련 A은행 60%, B은행 89%, 74%, 91%, 88.2%, 고객 수익 2%, 0.2%, 2%, 2%, 0%, 소비자 보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고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총점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을 평가할 때 영업실적이 최우선이고 고객 수익 관심 없습니다. 영업실적에만 올인하라 이겁니다. 평가 항목에 통일이 있다면 통일도 가능하다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라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모아둔 적금 1억 날리고 30년 파출부 하면서 모은 9천만 원 날리고 은행에 다니는 모든 분은 아니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인사고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익, 고객 보호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대출은 가급적 피하시고 100% 순수 신용자금, 정부 정책자금을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이자 감면 요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